이번 주제는 새로운 웹, 기존의 웹을 대신하는 새로운 형식의 웹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웹은 어떤 거미줄과 하이퍼링크로 구성되어 있던 건데, 앞으로의 웹은 에이전트, 웹사이트를 에이전트로 대신한 새로운 형식의 웹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교육 도시에는 기존의 웹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식의 웹이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웹 주소도 필요하지 않고 IP 주소도 지금의 IP 주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포털이란다. 프롬프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요래요. 여기까지 다 보셨나요? 이 내용을 제미나이 2.5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는 딥 리서치였는데 이번에는 2.5 프로에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한번 결과를 뽑아봤어요. 같이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죠. 물론 링크는 다 걸려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미나이 2.5 프로의 답변에서 프롬프트 넣어놨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의 주소는 우리 웹사이트 새로운 웹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답변한 내용인데 상당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또 기능적 치과 의사 보조 에이전트를 예시로 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선택할 것인가. 에이전트 그러니까 기존의 앱 마켓플레이스를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앱을 선택하듯이 앞으로는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이전트를 선택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니까 앱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사람이 이 앱을 선택했었죠. 그죠? 기존의 하나 적어놔야겠네. 기존의 앱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사람 유저가 특정 앱을 선택하여 설치한 반면 에이전트 웹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에이전트 웹은 유저가 아니라 그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용할 뿐 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기존의 앱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기존의 앱이 동작하는 알고리즘하고 다르지만은 뼈대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앱을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건데 그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기능적 요구 필터링 하고 맥락 정보 컨텍스추럴 필터링 다음에 메트릭 베이스드 랭킹 있고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다음에 개인화 가중치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최종 실렉션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식당을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특정 상품을 선택하거나 할 때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다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호작용, 로깅, 어널리시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들하고 요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from human feedback 그죠? 요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스스로의 성능, 에이전트 AI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모델 빌딩 앤 업데이팅 있죠. 파인 튜닝하고 PFT. 퍼스널라이즈드 이게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이고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 조정이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피션시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인 튜닝의 방법인데 요거는 요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파라미터 결국 AI 모델은 전부 다 파라미터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수십억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7빌리언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 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 파라미터 각각은 다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특정 LLM이 특정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파라미터를 미세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유전자에서 몇몇 어떤 DNA 염기 서열 중에서 몇 개를 수정함으로써 전혀 성격도 다르고 지능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침팬지의 DNA에서 0.1%만 바꿔주면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파라미터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능동적 학습 제한 하고, 그다음에 오류 분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합적 성능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에이전트들은 어느 한 LLM으로 다수의 에이전트를 생성. 그러니까 방금 봤던 퍼스널라이즈다? 아니죠. 뭐래요? 이걸 파인튜닝 하죠. 파인튜닝해서 TUNING 파인튜닝해서 한 다음 하여 다수의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이들 에이전트가 각기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각기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하며 그 다음 이들 에이전트를 다 하나로 또 합치는 겁니다. 하면 이들 에이전트의 성능 개선 각각을 하나로 취합. 그러면 다시 어느 하나의 LLM을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취합한 다음 다시 이걸 다시 에이전트에게 또 나누는 겁니다. 다음 재차 개별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LLM 모델이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의 다수의 에이전트로 분화합니다. 분화한 다음에 이 10만 개가 각자 도생, 각기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선해요. 개선한 다음에 10만 개가 개선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친단 말이에요.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하나로 합쳐진 것에서 다시 10만 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10만 개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10만 개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재밌죠. 그걸 집합적 성능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어나니머스 패턴 쉐어링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그럼 어떤 학습을 하는데 홍길동이 어저께 누구누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더라 이런 개인 정보는 어떻게 표시가 안 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로 프루프 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 프루핑,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뭐냐니까 어떤 데이터를 생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제로 날리지 프루프 ZKP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등록하는 거, 공유 지식 업데이트, 지식 정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뭐냐니까 일단 하나의 어떤 크고 강력한 중앙 모델 얘를 10만 개로 나눴잖아요. 10만 개로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죠. 다시 하나로 합쳐서 다시 10만 개로 나눌 때 그때 나누는 방법이 바로 knowledge distillations이에요. 다음에 단일 LLM 인스턴스를 공유할 방안. 그러니까 10만 명의 시민이 제각기 딥식 R1 인스턴스를 보유한다 그러면 이건 컴퓨터 자원을 엄청 잡아먹게 될 거 아니에요. CPU와 메모리와 저장 공간 등등.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10만 명이 공유하자 말입니다. 그죠? 그걸 스테이트리스 코어 모델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거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무슨 개발했던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미세 조정,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사실 조금 전에 이거 용어가 생각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음. 자꾸 파라미터가 프라피션시, 뭐 프라피션트 이 얘기가 자꾸 떠올라오는 바람에 파라미터란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어.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조금 전에.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 조정, 쉽게 말해서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 유전자 조작에서 콩도 새로운 품종의 콩도 우리가 재배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얘기 있고, 고성능 추론 서버 요청 처리하고, 그 참여 기관 컨소시엄은 요런 기업들, 요런 대학들, 요런 연구소들 쭉쭉쭉쭉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빨기인 그룹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의향스 양해각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 필요하다 그러면 특수목적 법인, SPC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스페셜 퍼포스 비이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요걸 이제 이 내용을 딥식 알로안에게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세탁소 설계 운영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워버리죠. 세탁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택 알고리즘은 방금 그 내용을 R1에게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치, 그리고 기능 필터링, 맥락 필터링, 평가지표, 개인화 제한. 하여튼 R1은 정리를 잘해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에이전트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그죠? HF는 휴먼 피드백을 말하는 겁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사람이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자기에게 할당된 AI 에이전트를 훈련시켜 나가고, 임꺽정은 임꺽정대로 훈련시켜 나가고, 성춘향 미스 성은 미스 성대로 또 자기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00만 명이 각자 자기의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면은 그 100만 명의 에이전트를 하나로 다시 합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합친 다음에 다시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knowledge distillations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정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라고 능동적 제한이고 등등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 성능 개선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공유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H100에 있는데 요거 비싸니까 이거 말고 지금 화웨이에서 나온 910C 최근에 나왔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4월 26일이에요.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최근에 아주 좋은 칩들이 나왔습니다. 가성비가 한 5배 정도 뛰어난 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쓸 건 이유는 없다. 참여 우선 기관은 한국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고, 중국은 딥식,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 일본은 소니, AI 싱가포르 등등등 이런 데가 참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원 규모 및 투자 계획은 요 정도 들지 않겠는가. 근데 이렇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컨소시엄 60%, 정부 지원 25%, 벤처 캐피탈 15% 이렇게 잡았네요. 잡았고, 준비 단계 6개월, 그리고 개발 18개월, 통합 6개월, 적용하는 거는 2018년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그죠? 연간 1.2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효과 창출 예상한다 그러는데, 이 숫자 근거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래야지 이 프로젝트를 판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 그죠? 같이 하자고 어쩌자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ROI 5년 내에 300%. 와, 5년 이내 초기 3천억 투자해가지고 5년 내에 3, 5, 15, 1조 5천억 만큼의 효용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